700년 제국의 철벽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숨통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내부의 배신이었죠. 권력의 눈이 먼 지배층에 추악하고 서늘한 탐욕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국을 팔아넘긴 매국노 남생 가문을 파헤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나라를 적국에 헌납한 자들. 665년 연개 소문이 죽자 형제들의 핏빛 내전이 터졌죠. 동생들에게 쫓겨난 맏아들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칩니다. 최고 권력자에서 하루아침에 처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평양성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히고 목숨마저 위태로웠죠. 벼랑 끝에 몰린 남생은 아주 끔찍한 생존을 모색합니다. 적국인 당나라에 토항하여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로 한 거죠. 조국을 짓밟으려던 늑대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는 16살 난 둘째 아들 헌성을 당나라 장안으로 보냅니다. 인지를 바치며 당나라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린 겁니다. 당나라 대군이 오면 고구려 정궐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헤마클리지의 아들이 적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순간이죠. 666년 남생은 자신이 지배하던 6개성을 통째로 넘깁니다. 10만 가구의 백성들마저 적국의 노예로 헌납해버린 겁니다. 백성의 목숨은 권력자의 생존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죠. 이 끔찍한 반역은 고구려 국방의 심장부를 완전히 찔렀습니다. 요동 방어선의 핵심 군사 기밀이 당나라로 고스란히 넘어갔죠. 고구려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치명적인 스파이가 된 겁니다. 당 고종은 이 믿기 힘든 핏빛 배신에 극도로 기뻐했습니다. 수백만 대군으로도 못 뚫은 철벽이 제풀에 무너졌으니까요. 황제는 반역자 남생에게 우의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고구려 대망리지가 적국 장수로 돌변하는 비참한 현실이죠. 심지어 남생 가문은 스스로 성씨마저 바꾸는 치욕을 보입니다. 당 황실 조상의 이름과 겹친다며 천씨로 창씨 개명한 겁니다. 조국도 가문의 이름도 권력 앞에서는 미련 없이 내던졌죠. 살아남기 위해 악마의 발밑을 기는 징그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 역시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도망치죠. 남쪽의 오랜적인 신라로 몽땅 넘어가 투항해버린 겁니다. 1인 독재의 축이 무너지자 제국 전체가 모래성처럼 붕괴합니다. 겉으로는 강철 같던 국가가 내부의 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셔백 13만 대군도 못 뚫은 철벽이 권력욕이라는 독약에 녹아내렸죠. 연개소문의 권력 세습은 고구려의 가장 치명적인 자살골이었습니다. 자질없는 후계자들의 욕심이 수백만 백성을 시궁창에 처박았죠. 남생의 투항 소식에 당나라는 즉각 100만 대군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남생이 선봉 길잡이였죠. 조국의 산천을 적군의 칼날로 짓밟으며 맹렬하게 진격해왔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어제까지 모시던 지도자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렸죠. 1차 방어선 신성마저 내부 반역으로 어이없이 성문이 열리고 맙니다. 살기 위해 동지를 팔고 적국에 엎드리는 비열한 자들이 속출했죠. 공포로 억눌렸던 불만들이 조국을 팔아먹는 괴물로 돌변한 겁니다. 역사는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약점은 가장 처참하게 공격당하죠. 형제들의 권력 다툼은 고구려 700년 사직에 핏빛 조정을 울렸습니다. 피 묻은 왕자를 차지하려다 국가 전체를 핏물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승자의 역사 뒤에는 도살당한 이름 없는 병사들의 원혼이 가득합니다. 지배층의 추악한 이기심이 빚어낸 거대한 지옥도가 요동을 덮칩니다. 로마 속 영웅담은 권력 정치의 잔혹함을 철저히 가려버리기 마련이죠. 비릿한 민낯을 봐야 차가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남건과 남산 형제는 평양성을 걸어잠그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당나라 대군, 안에는 극도의 공포와 불신뿐이었죠. 백성은 굶주림에 쓰러지고
병사는 절망적인 싸움에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탐욕이 빚어낸 대제국의 비참하고 서늘한 최후죠. 무자비한 힘의 논리 앞에 혈육의 정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살아남아 권력을 지려내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춤을 추는 지옥. 지옥 한가운데서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웸개 소문의 독재는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내부 결속력이 파괴된 국가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패망의 역사에서 서늘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외적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에 썩어빠진 탐욕과 분열입니다. 국방력이 뛰어나도 지배층이 부패하면 나라는 단숨에 망해버립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핏빛 파국. 백성들이 흘린 뼈아픈 피눈물은 결코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었죠. 제국의 수레바퀴는 억울한 죽음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굴러갑니다. 해자의 시체 위에서 춤추는 권력의 잔혹한 맨얼굴을 낱낱이 보십시오. 낭만이 거세된 고대 동아시아의 피 튀기는 서늘하고 냉혹한 투기장.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역사의 비릿한 무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 괴물이 된 자들의 서늘하고 끔찍한 생존 투쟁을 직시하십시오. 형제의 난이 부른 핏빛 나비효과는 결국 평양성을 무섭게 옥죄어옵니다. 유민들은 사슬에 묶여 끌려가며 처절하고 차가운 피눈물을 삼켜야 했죠. 전쟁의 참혹함 앞에 개인의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영웅담에 가려진 백성들의 처참한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조국을 판 배신자들은 적국에서 대대손손 비열한 부귀를 누렸습니다. 충신은 죽고 매국노만 번성하는 끔찍하고 서늘한 핏빛 현실이죠. 역사의 메스로 지배층의 추악한 이면을 서늘하게 도려내드립니다. 동화책은 태워버리고 진짜 역사의 비릿한 피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핏빛 체스판 위에서 백성은 한낱 소모품, 장기말을 불과했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섰다면 서늘한 핏빛 도살장에서 눈을 떼지 마시죠. 억울한 원혼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짙은 어둠 속에서 보이십니까? 피로 물든 제국의 수레바퀴는 그 뼈들을 잘근잘근 부수며 계속 굴러가죠. 약자는 도살당하고 강자만 살아남는 끔찍한 야생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잔혹한 역사의 굴레 속 인간의 이기심과 더러운 권력욕을 직시하십시오. 환상에서 깨어나 고대인들의 거친 핏빛 투쟁을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시체 위에서 춤추는 권력의 잔혹한 야만성을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핏빛 전쟁은 계속됩니다. 낡은 위인전의 거짓 영웅 서사 따위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낭만이 거세된 고대 동아시아의 핏빛 투기장에 깊숙이 빠져보십시오. 핏빛 진실만이 권력의 잔혹한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끝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핏빛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구려의 처절한 투지는 이 끔찍한 사지에서 기적을 쥐어짤 수 있을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핏빛 도살극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난세에서 고구려인들은 전설적인 투혼을 핏빛으로 새겼죠. 폭력에 짓밟힌 원혼들이 거친 눈보라 속에서 서늘하고 끔찍하게 맴돌고 있죠. 영웅 찬가에 속아 전쟁의 참혹한 핏빛 민낯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내목이 잘려나가는 잔혹한 야생의 세계. 내부 분열과 제국의 무자비한 침략으로 고구려는 무참히 짓밟히고 찢겼습니다. 남생의 12년 당나라 충성은 조국을 유린하는 서늘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거센 부흥운동마저 남생의 손에 의해 처참히 진압되었죠. 동족의 가슴에 창을 꽂으며 당나라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 겁니다.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한 자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한낱 휴지 조각이었죠. 신성 안동도호부에 부임한 남생은 철저하게 고구려인들을 탄압하고 감시했습니다. 옛 백성들의 고통을 짓밟고 세운 화려한 저택에서 그들은 축배를 들었죠. 아들 헌성 또한 당나라 무장으로서 이민족 토벌에 앞장서며 승승장구합니다. 고구려 대망리지의 손자가 당나라 제1의 활자비로 맹활약하는 기막힌 현실.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핏빛 배신을 정당화하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무덤 속에 남겨진 그들의 묘지명에는 조국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오직 당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들이 누린 권력만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한번 배신한 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끝없이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고대 지배층의 가장 비열한 민낯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제국의 멸망사 이면에 숨겨진 이 추악한 흑막을 봐야 합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팔아먹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제국은 영원하지 않지만 배신자들의 이름은 돌에 새겨져 영원히 남았습니다. 북망산에 묻힌 천남생 일가의 무덤은 고구려 멸망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입니다. 남생 일가의 배신은 나당 연합군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지형과 성곽의 약점이 적의 지도 위에 고스란히 표시되었죠.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100만 대군의 발걸음은 몹시도 가볍고 거침없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방패였던 자들이 가장 예리한 창이 되어 돌아온 끔찍한 비극.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죽음보다 믿었던 지도자의 배신에 더 절망했습니다. 국가의 기둥이 썩어 무너지자 백성들의 삶은 그 밑에 깔려 산산조각 났죠. 이토록 잔인하고 차가운 정치 논리 속에서 도덕과 대의 명분은 증발해버립니다. 이익 앞에서 혈연마저 가차없이 도륙하는 비정한 야생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보여준 이 창극은 역사상 가장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외부의 적이 100만을 끌고 와도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오직 내부의 탐욕과 불신이 제국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앞둔 제국의 마지막 핏빛 숨소리가 평양성 안팎을 무겁게 채워갑니다.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자들의 미친 발버둥이 낳은 참혹한 핏빛 지옥도 환상적인 영웅, 전설의 껍데기를 자비 없이 벗겨낸 날 겉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된 자들의 서늘한 생존 방정식에 전율하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이름 없는 유민들의 피눈물이 요동을 붉게 적십니다. 전쟁은 화려한 오락이 아닙니다. 더러운 탐욕과 잔혹한 도살극일 뿐입니다. 맑은 동화책을 찢어버리고 고대인들의 비릿한 피냄새를 직접 맡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차갑고 묵직한 권력의 민낯을 배웁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핏빛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승자의 역사 뒤에 버려진 숱한 패자들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핏빛 체스판 위에서 희생된 백성들의 원혼이 서늘한 눈보라 속을 맴돕니다. 제국의 오만은 결국 탐욕이라는 내부의 맹수에게 찢겨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 튀기는 무자비한 핏빛 생존 게임, 그 서늘하고 참혹한 결말을 지켜보십시오. 700년을 이어온 거대한 제국의 역사가 단 한 가문의 탐욕으로 증발합니다. 가장 잔인한 적은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법이죠. 아들들의 배신은 그 어떤 외부의 군대보다 제국에 끔찍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권력에 미쳐버린 자들의 눈에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목숨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29화 남생 가문의 참혹한 대신과 당나라 앞잡이 편을 무겁게 마칩니다. 다음화 반역자 남생을 앞세운 나당연합군이 마침내 평양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동생 남건이 총사령관으로서 최후의 결사항전을 벌이죠. 하지만 신복인 숙녀 신성이 적과 내통하여
한밤중에 성문을 열어버리는 대반역. 700년 제국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가장 비통하고 참혹한 순간. 제국 멸망의 마지막 핏빛 지옥도 다음화도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십시오.